우리나라의 대표 앵아치 고행욱인데 손 왜 저래? 뭐 세배할 건가? 자, 무슨 얘기할 거냐면은 모든 인간은요, 크든 작든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건 사회적 합의를 어겼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거기에 맞게 적절한 페널티를 주고 이 페널티도 사회적 합의로 주는 거지.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페널티를 다 감수하면은 기회를 줍니다. 어차피 씨발 이 새끼들도 사회 구성원이니까 우리랑 같이 어울려 살아야 한다고. 살 곳이 필요하고 직업도 구해야 돼요. 이걸 지금 우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확인이 안 돼서 그렇지 많은 전과자가 같이 섞여 살고 있단 말이에요. 멀쩡해 보이는 앤데 알고 보면 막 전과 2, 3범이고 그래. 전과라고 해서 바로 뭐 살인까지 생각할 건 아니고요. 보통 남자는 폭행, 여자는 악플입니다. 거의 다 벌금 전까지 뭐. 이런 게 당연히 좋게 안 보이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격리할 수는 또 없는 거 아니야. 격리시키면 누가 먹여 살리냐? 정상적인 사회인을 만들어서 스스로 살아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래 씨발 전과도 전과 나름이지. 살인범은 좀 버겁잖아요. 그래도 죄를 다 받았으면 우리가 해야지 어떡하냐? 그게 사회예요. 그러기 싫으니 사형시켜라. 이건 다른 얘기고 어쨌든 사회적 합의가 된 지금의 상태에서 상황을 봐야 되잖아. 지들도 양심 있으면 적당히 숨어 사니까 열받지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요. 이거 씨발 절대 안 되는 범죄가 있습니다. 아동 관련 성범죄예요. 이거는 무슨 짓을 해도 사회 복귀가 안 돼, 이 새끼들. 됐으면 사람들이 그 새끼를 몰랐기 때문이야. 알게 된 순간 아무도 걔를 놔두지 않습니다. 이 양반 봐봐 이거. 씨발 슬슬 시동 거는 것 같은데 사회 복귀가 되겠어요? 절대 안 되지. 그 꼬라지를 어떻게 봐. 밀양 이 개새끼들도 마찬가지야. 잠잠해진다 싶으면은 기어 나오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또 어떻게 차단해서 조져요. 사회가 만든 장치도 아니면서 이게 담합된 국민성이 이 새끼들을 마치 시지푸스의 형벌처럼 영원히 그 굴레에서 꺼내주질 않는다고. 순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 잘 모르겠네. 아동 성범죄에 특히 이러는 이유가 우리는 사회인이라 그런 거예요. 누구나 아동인 시절이 있고 내가 그때 별일 없이 지금 성인이 된 건 그때의 성인들이 나를 보호해줬기 때문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젠 성인이 된 우리도 앞으로 성인이 될 애들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거지. 이걸 성인으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다는 걸 읽고 동의하는 거라고. 근데 씨발 어릴 때 누릴 거 다 누려놓고 이제 와서 이 의무를 배신해? 이러면 젖같아지는 거야. 어리잖아. 이런 범죄에 대항할 힘이 없어요. 그냥 어른이 와서 저질러버리면 애들은 당하게 된다고. 당하는 건지도 모르고 당하는 경우도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더 민감하게 굴고 형도 빡세게 때리는 거죠. 그래서 절대 안 사라질 거라고 보는 게 또 이 아동 성매매입니다. 진짜. 인간은요, 젊음에 끌리게 돼 있잖아. 성장기가 끝나면은 시간의 차이지 신체 기능은 퇴화를 해가요. 사실상 우리는 지금 죽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수 없는 젊음을 동경하는 건 당연한 건데 여기에 이성이기까지 해? 이거 못 참지. 모든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원초적인 이유가 번식에 있잖아요. 진화심리학적으로 뭐 내가 이걸 배워본 적은 없지만 젊어야 건강한 후손을 낳아줄 거 아니냐고. 남자는 여기에 본능적으로 끌리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어린 아동 단계에 있는 대상은 어려서 사리분별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스스로의 책임 능력이 없는 단계이기도 하니 완전한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게 사회적 합의가 된 거야. 그래서 동의한 관계라도 대상이 아동이면 의제 강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규칙에 동의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성인 남자는요, 미성년자를 건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동의하지 않는 새끼들도 꽤 많습니다. 얘네들이 아동 성매매 시장을 굴리는 거야. 세계적으로 이 시장은 어마어마해요. 진짜 씨발 사회 악인데 일본에서 이 사업을 꽤 크게 하던 새끼가 있었거든. 얘가 근데 의문의 사망을 했네? 뒤졌어. 그리고 경찰은 이 사건을
덮었습니다. 왜 이런 거야? 오늘 이거 준비했는데 씨발 그렇게 민감해하면서 왜 수사하지 않았는지 알아보자고. 2003년 7월 13일 밤이었어요. 일본의 시부야 경찰서로 초등학생 4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한 명이 사라져도 이게 심각한 일인데 4명이라는 거야 동시에. 가족들이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어요. 그땐 몰랐지. 이게 일본 최대의 범죄 사건으로 이어지거든요. 일단 사건 이틀째 사건이 전국에 방송으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 16일 경찰은 1년 전 중학교 2학년 여중생 성범죄 사건의 용의자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든요. 지금 두 사건이 동시에 벌어지는 건데 이 두 개가 이상하게 엮여요. 일단 실종된 초딩 4명 중 하나가 4일 만에 나타났어요. 웬 꽃집에 찾아와서 경찰 신고 좀 해달래. 그리고 이 초딩이 신변보호까지 요청합니다. 사라진 애가 나타났어.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부모도 부르고 누가 납치했던 거면 관련 수사하고 어른들 알아서 할 일이잖아. 근데 애가 지발로 나타나서 신변보호를 요청한다니까? 이거 좀 특수한 경우죠. 뭔가 희한한 느낌인데 일단 얘를 통해서 다른 3명의 사라졌다는 초딩들도 찾았고요. 사건 5일째에는 시부야에서 가출한 애들 1,500명을 조사해가지고 이 초딩 4명 실종 사건의 용의자를 찾습니다. 범인인데 29살이에요. 요시자토 코타로라고 이 사진은 유일해요. 1년 전 그 여중생 성범죄 사건의 용의자기도 했어. 두 사건의 범인이 하나라는 건데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 새끼 알아보자면은 얘 아빠가 경찰 출신의 신문사 기자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 고학력자들이 신문사에 취직한대요. 근데 얘네 아빠는 무려 아사히 신문이야. 경찰에 있을 때도요 경시청이었거든요. 경시청이 도쿄에 있는 경찰 본부예요. 엘리트야. 직업상 집도 꽤 살겠죠? 이런 집에서 코타로가 태어난 건데 어릴 때 말 잘 듣고 사고 한번 안 쳤대. 대신 공부해서 아빠처럼 공무원 되기보다는 예체능을 선택해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가지고 도쿄 예술대학 들어가거든? 또 얼굴이 잘생긴 편이기도 해. 남자 대부분이 모르는 얘기가 있는데 여자랑 만나면은 주로 돈을 쓰는 건 남자라고 생각하잖아. 대부분 그런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요, 남자가 잘생기면 여자가 알아서 씁니다. 존나 슬픈 얘기인데 코타로가 그랬어요. 여자들에게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얘는 아무 때나 핸드폰 열면은 만나러 와줄 여자들이 항상 있었대. 얘네가 부르면 또 찾아와가지고 돈도 먼저 써가면서 만날 정도였다는 거지. 사진 보면은 뭐 사실 또 그 정도 급은 아닌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먹히는 얼굴인 거 봐. 문제는 코타로도 지가 얼굴값 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이용했다는 거야. 아무나 막 만나. 부러워 뒤지겠는데 얘가 그렇다고 또 누굴 진득하게 사귀진 않아요. 사실 그렇지 뭐. 20대 나이에 만날 여자가 넘쳐나면은 한 명을 굳이 고를 필요는 없을 수도 있잖아. 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어린애를 좋아하는 새끼야. 성인 여자는 눈에 안 들어와. 근데 다들 찾아와서 돈을 써주니까 알바하듯이 만나준 거죠. 이 새끼는 디자이너가 하고 싶다지만 사실은 그것도 별 관심 없었어요. 그냥 지 얼굴 팔아서 호빠남이 됐습니다. 이게 지명도가 높으면은 돈을 많이 번다 그래요. 이 새끼가 재능도 있는지 가게에서 막 1, 2티어 순위의 인기가 있었대. 여기서 돈을 꽤 모았고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거든요. 매춘 알선이에요. 일본도 매춘은 불법인데 어떻게 편법을 사용해가지고 유부녀에게 어린 남자를 알선했다는 거죠. 여기서 돈을 더 모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뿌띠 엔젤이라는 이름도 젖같은 사업을 시작하거든요. 이게 오늘 알아볼 사건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뿌띠 엔젤이 여자애들을 부르는 말인가 봐. 이번에는 아저씨들에게 미성년자 여자애들 성매매 알선하는 사업을 벌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성매매랑은 완전히 다른 게요. 아예 메뉴판이 있어요. 일반 데이트 얼마, 노래방 가기 얼마, 뭐 입던 양말 속옷 얼마, 영상, 사진 이런 거 얼마 이런 식이야. 이 사업이 초대박을 칩니다. 한 번도 없던 성매매 방식에 수많은
이 씹저씨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코타로가 떼돈을 벌어요. 2억 5천이나 되는 페라리를 2대나 샀고 집이 없어. 아예 호텔에서 살아요. 계좌에만 35억 엔이 있었대. 우리 돈으로 21년 전에 350억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600억이 훨씬 넘는 가치야 지금. 어차피 불법이니까 이거 금액 신고가 안 돼요. 종소세 안 내. 직원들 4대 보험도 없어. 인건비 후려치기 좋잖아. 다들 눈먼 돈으로 통장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단기간에 떼돈을 버는 거지. 사건 수사하면서 경찰이 이 고객 명단을 또 입수했는데 2,000명이 넘었대. 2,000명을 혼자 관리하긴 좀 어렵다고 생각되거든요. 무조건 관리할 직원 필요했을 것 같아, 매니저급에. 그리고 여자애들 관리도 필요했을 거고. 영업은 누가 뛸 거야? 직원들이 몇 명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요, 밝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사업은 혼자 해도 금방 걸리잖아. 어떻게 이 정도 규모로 할 수 있었냐는 건데 잘 모른대. 수사는 했어요. 근데 누가 관여됐는지 파악이 안 되고 알려진 사람은 이 새끼 혼자야. 요시자토 코타로. 정치권 로비가 안 되고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지 않나 싶은데, 자, 그러면은 코타로가 애초에 이 여자애들을 어디서 어떻게 모은 거냐? 대부분이 가출 청소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애들이 있어요. 홍대 입구 6번 출구에 경의선 공원 같은 데 가면은 모여 있어. 거기 가가지고 길거리 캐스팅 하거나 전단지 뿌리는 거죠. 아저씨들이 노래방 5,000엔, 속옷 10,000엔, 나체 사진 10,000엔 이런 전단지 뿌리면 그거 보고 전화하는 거고, 여자애들도 이 전단지 길에서 주워가지고 나도 한번 알바 해볼 겸 이렇게 연락하는 거야. 이런 애들에게 연락 오면요, 지가 사는 호텔로 불러가지고 면접 보는데 일부러 얘가 돈다발을 탁자에 탁 올려놔. 면접 봐서 괜찮다 싶으면요, 바로 너 어떻게 성매매 뛸래? 안 그래요. 자기 방 청소부터 시킨대. 그리고 알바비라면서 돈다발에 그 10,000엔을 쓱 뽑아 쥐어준다는 거죠. 아니 어차피 호텔이라 직원들이 청소 맨날 해줘. 사실 청소할 건 없는 거예요. 근데도 애들이 일단 시키니까 수건 한두 장 정도 개고 뭐 칫솔 컵에 꽂아주고 컵 닦고 이 정도 하는 건데 10,000엔을 쥐어줘 버리네? 애들이 그러니까 눈이 도는 거야. 이 돈은 또 코타로가 나이에 따라 다르게 줘요. 중학생이면 10,000엔, 초딩은 30,000엔. 얘들이 또 친구 데려오면은 데려온 값으로 소개 비추고 다단계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애들 중에 데려오는 역할만 하는,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초딩도 생겨나고 막 이래. 그러면서 이제 코타로를 만나게 되면 점점 수위를 올리는 거예요. 처음엔 청소야. 그러다가 뭐 안마도 하고 아저씨랑 뭐 데이트 알바도 시키다가 나체 사진 뭐 한번 찍어주면 10,000엔 주고 속옷 벗어주면 10,000엔, 스타킹 10,000엔 이지랄 하니까 애들 입장에서 초중딩인데 1시간에 막 100,000엔을 그냥 벌어버려. 이 돈맛에 빠진 애들은 점점 코타로가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고 헤어나올 수도 없어요. 사실 빠져나올 생각이 애초에 없지. 자기가 더 먼저 하겠다고 서로 난리란 말이야. 그러다 슬슬 더 큰 돈도 줄 수 있다는 말에 성매매까지 얘기가 나오면요, 그때 이런 사진이랑 영상을 찍어서 전단지를 만듭니다. 일종의 카탈로그야. 이렇게 돈 버는 회사를 뿌띠엔젤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보면은 여기 일본어인데 위에 뿌띠엔젤이라고 써 있고요. 그 밑에 이름이 카나예요. K1은 잘 모르겠는데 고등학교가 일본어로 코코라고 하더라고. 그럼 뭐 고1 이런 게 아닌가 싶어. 17살이라는 거지. 밑으로 뭐 157에 몸무게 46 이렇게 적어서 프로필 만들면은 손님들이 보고 고르는 거야. 파파카츠라고 중고딩 여자애들이 아저씨 상대로 데이트 알바하는 변종 성매매가 있어요. 뿌띠엔젤은 요걸 약간 변형해서 완전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VIP 관리하듯이 사업을 한 거지. 일단 연회비를 받아. 회비가 600,000엔이었고 이용 금액은 또 따로 있어요. 50,000엔부터 성매매가 가능했대. 여기서 일하는 애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초딩이 30,000엔, 중고딩은 10,000엔이야. 대충 계산해보면은 애들 일당 주고 수수료 떼는 건 뭐 직원들 월급, 회사 유지비, 기름값 이런 걸로 들어가겠죠? 그럼 회원이 2,000명이니까 이 회원들의 회비가 자기 주 수입원 35억엔의 출처인 것 같아. 그럼 알겠어 이제. 이게 앞에서 실종된 초딩 4명이랑은 무슨 상관이냐고. 얘네를 납치한 범인도 코타로인데 사업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사건으로 넘어가자면 2003년 7월
이 납치 사건의 초등학생 4명 중 1명이 요시다토 코타로와 만났다는 거예요. 코타로는 성매매까지 꼬셨겠죠. 여자애는 어떤 생각으로 어디까지 하려고 연락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호텔에서 면접 보고 비싼 레스토랑 가서 밥 먹여요. 헤어질 때는 그냥 면접 봤다고 만나줘서 고맙다 이러면서 만엔을 줬고 친구 데려오면 돈 더 줄게 하던 대로 영업 뛰었어. 그러니까 이 초딩이 친구 3명을 데려온 겁니다. 이때 코타로는 이틀 전 갑자기 페라리를 2대 다 팔더니 살던 호텔도 나와요. 작은 여간방 하나를 단기 계약했어. 석유통에 아령, 연탄, 화로를 사더니 애들 넷을 여관으로 부릅니다. 이번에도 초딩들은 뭐 청소 같은 거 하는 줄 알았겠지. 근데 이날은 코타로가 뭔가 달랐대. 오마애들 여기에 온 의미는 알고 있겠지. 이지랄하면서 전기 충격기로 위협해가지고 애들 눈 가리개에 수갑을 채우더래. 수갑을 옛날 죄수들처럼 아령으로 연결해서 도망 못 가게 했고 감금한 거야. 그러다 한 명에게는 또 통장 주더니 나가서 돈 빼오라 시키고 도망가면 얘네 남은 3명 죽는다 협박했는데 감금되고 뭐 다른 피해는 없었대요. 맞은 적도 없고 코타로가 뭐 밥은 못 해줬지만 과자를 계속 사다 먹이고 그랬다는 거야. 이 조사를 하는 동시에 법원에서는 1년 전 여중생 성범죄 용의자의 체포영장이 나온 거죠. 이미 경찰은요 코타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이 새끼가 근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소재 파악하는 수사 중이었는데 체포영장이 나왔고 마침 실종됐던 애가 탈출했어.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코타로가 사는 곳까지 알게 됐던 거죠. 애들 실종 4일째였는데 얘가 어떻게 탈출한 거냐? 감금된 방이 너무 조용했대. 코타로가 애들 감금한 상태로 자는 사이에 혼자 극단적인 시도를 한 거야. 테이프로 벽에 비늘 붙여서 텐트 비슷하게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화로에 연탄 불 때 죽은 거지. 이대로 죽었어 이 새끼가. 코타로 사망했고 감금된 아이 중 하나가 탈출해서 꽃집으로 들어가 신고한 거예요. 그럼 이 새끼는 갑자기 왜 죽은 거냐? 연탄이랑 화로를 사긴 했지만 그 다음 상황들을 보면은 애들을 왜 납치해 이럴 거면은 뒤질 새끼가 돈은 왜 뽑아오라고 하냐고. 이미 죽었고 애들도 이유는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의문의 살인이 돼버립니다 갑자기. 부검해보니까 하루 전날 죽은 것 같대. 애들이 코타로는 죽은지도 모르고 한 방에 같이 있던 거죠. 자 근데요 이 새끼의 죽음도 이상하지만 과정에도 이상한 게 있어요. 봐봐요. 비닐이 생각보다 작다고 거의 그냥 자루 안에 들어간 수준이란 말이야. 이 안에서 연탄을 피웠으면 뜨겁죠. 우리 화로구이 먹으러 갔을 때 불판 올리기 전에 숯부터 피워 넣잖아요. 그게 거리가 꽤 되는데도요 얼굴이 뜨겁잖아요. 코타로는 더 가까운 거리였을 거란 말이야. 근데 질식하는 동안 이거를 어떻게 참았냐는 거죠. 비닐도 안 녹았어요. 그리고 아무리 비닐 아니라도 이 새끼가 뭐 테이프로 밀봉했다 쳐. 그래도 냄새는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 뭐 일산화탄소는 빠져나오는 양이 적어서 그렇다 치자. 타는 냄새를 감출 수는 없어. 근데 애들은 이걸 전혀 몰랐다는 거지. 차라리 죽었거나 정신을 잃은 건데 애들이 자는 틈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래야 이 이상한 점이 설명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상황을 조작해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냐? 애들 말로는 이상한 점이나 소리를 따로 들은 건 없대요. 자기들은 아무 냄새도 안 났고 감금된 뒤로 계속 가만히 있기만 했다는 거지. 코타로가 애들 납치하고 죽은 건 이상하지만 그 전까지 호텔을 나오고 차를 팔고 주변을 정리한 게 목숨을 끊으려고 신변 정리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자니 계좌에 350억 있는데 이 돈을 가진 사람이 경찰 수사 들어온다고 바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나? 애초에 경찰은 코타로가 초등학생들을 납치한 사실도 몰랐어. 뿌띠엔젤이라는 미성년자 성매매 조직의 존재도 몰랐고 우연히 여중생 성범죄 사건 수사하다가 납치된 애가 도망 나와서 얻어 걸린 거야. 대체 이 새끼 왜 죽어야 했냐고. 만약에 이게 살인이었다 쳐도 애들을 납치한 게 이상하죠. 뭐하러 그래? 그동안 코타로는 어린애들 돈으로 꼬셔서 성매매에 이용해 왔잖아. 여기에 강제성이 없다고. 납치를 왜 하냐고 씨발. 이게 사건이 제대로 안 밝혀진 이유가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이 껴있어서 그런 면도 있어요. 피해자들이 어리다 보니까 신변 보호하면서
사건이 어디까지 수사됐는지는 모르지만 밖으로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2,000명이나 되는 뿌띠엔젤 고객 명단을 입수하면서 처음엔 수사 열심히 했대, 초반에. 근데 갑자기 이 명단이 다 가명이라 수사 진행이 안 된다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정지한 거예요. 이름이 가짜라고 중단하는 건 대체 뭐냐? 뭐 거래 내역 같은 걸 확인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수사가 어딨어. 1,000개가 넘는 아동 성매매 영상도 같이 입수했어요. 근데 이걸 그냥 덮어버렸다고. 이런 점 때문에 일본에서는요, 사건 수사를 방해하는 외압이 들어왔었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럴만한 게 2,000명 중에 대학병원 의사, 변호사, 고위 공무원, 정치인, 대기업 간부, 경찰, 언론인들까지 꽤 엮여 있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만한 사이즈의 사건을 어떤 검찰 하나가 수사하겠다고 나서면은요, 그때부터 이 사람 너무 시달리겠죠? 가족, 친척 승진 막히고 지방으로 발령 내버리고 뇌물인지도 모르게 돈 먹여서 엮이고 뭐 이렇게 뻔하다고. 이런 부담이 너무 심하니까 아무도 수사할 엄두를 못 낸 것 같아. 일본에서는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게 또 마냥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닙니다. 망상이 아니라고. 자, 봐봐. 이 사람은 시오야 사토루라고요. 프리랜서 언론인이에요. 언론인이 프리랜서라는 게 뭔 뜻이냐? 하고 싶은 취재를 눈치 안 보고 막 할 수 있어. 안 그러면 좋지만 내가 만약에 어디 소속된 기자면은 이게 스피커가 되다 보니까 그 신문사의 사장 배경이나 인맥에 따라 취재 범위가 제한될 겁니다. 앵커면은 방송국의 방향성에 맞는 보도랑 논평을 하게 되겠지. 근데 이 사람은 풀이야. 아무 방해 없이 뿌띠엔젤 사건을 취재했었나 봐. 그리고 2달 만에 사망합니다. 도쿄 앞바다에서 죽은 채 발견됐어요. 스스로 죽었다고도 하는데 뿌띠엔젤과 상관없는 사망처럼 보이게 소문을 내는 것 같고, 실제로는 머리에 맞은 자국이 2개, 몸에는 찔린 자국이 8개가 있었습니다. 양손 양발 다 묶여 있었고요. 야 씨발 뭐 무슨 문경 십자가냐? 혼자 이렇게 어떻게 죽어? 허리에는 잠수용 벨트가 있어요. 이게 잘 가라앉도록 허리에 매는 거야. 납이랑 뭐 추 같은 거 달려 있어요. 이걸 또 하고 있었대요. 누가 봐도 살인인데 씨발 이게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돼? 죽기 전에 시오야는 또 뿌띠엔젤 사건 취재하면서 중국인 마피아들이 자기를 노리고 있었대. 그래서 자기 조만간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주변에 많이 해왔다는 증언도 있었고요. 뿌띠엔젤 고객 중에 중국인 마피아가 있는 거 아닐까요? 실제로 성매매는 마피아나 야쿠자들의 사업인 경우가 많고, 아니면 자기 이름이 나올까봐 누가 사주한 그런 범행일 수도 있겠죠.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뿌띠엔젤 사건은요, 사회 고위층의 누군가가 외압으로 수사를 막았다고 좀 볼 수밖에 없기도 한 그런 사건이 됐습니다. C8 2,000명 중에 하나도 못 찾는 게 말이 되냐? 이상하잖아. 뿌띠엔젤 사건은 뭐 밝혀진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관련된 떠도는 이야기, 이것도 좀 같이 해볼게요. 떠도는 소문입니다. 방금 한 얘긴데, 아동 성범죄로 감옥 가면 거기서도 씨발 이건 사람 새끼 아니다. 쥐들은 막 연쇄살인 이런 걸로 들어와 놓고, 아동 범죄는 같은 범죄자끼리도 개쓰레기 취급을 한다며. 근데 이런 사건을 얼마나 빡세게 외압이 들어와야 경찰이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냐고요. 언론도 마찬가지야. 이게 뉴스 보도나 취재가 거의 없었대요. 여기에 대한 소문을 좀 말해볼 건데, 뿌띠엔젤 손님 명단 중에 일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정도의 유명한 사람도 있다는 거지. 소문이에요, 소문. 아키시노노미야 성씨의 가족인데, 중세 유럽처럼 일본은 아직 왕이 있는 나라잖아. 아키시노노미야가요, 일본 천황의 반개 혈통이에요. 직계는 부모 자식 라인이고요. 반개는 친척을 말하는 겁니다. 천황의 집안을 알아보자면 다른 반개 가족은 아들을 못 낳았어요. 지금 일본 천황이 나루히토라는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 아들을 못 낳았다고. 그럼 다음 왕은 남동생에게 갑니다. 여기 2번째 아저씨가 후미히토라고 지금 천황의 동생이에요. 친가 쪽에 남자가 없어서 지금 이 사람이 승계 1순위고요.
이 아저씨가 아들을 또 낳은 게 그 옆에 왼쪽에 히사이토라는 남자애지. 얘가 그 다음 왕으로 2순위야 지금. 거의 확정이에요. 이 집안이 이제 다음 천왕을 할 아키시노노미야 집안인데 뿌띠엔젤 고객 명단에 이 이름이 있다는 거지. 누군진 모른대요. 아키시노노미야라는 이름이 있대 명단에. 근데 야 모르는 게 맞냐? 그래봐야 이거 남자 2명이잖아. 아빠냐 아들이냐인데 뭐 씨발 둘 중 누구면 뭐 어때? 지금 천황의 가족이 아동 성매매 고객이었다는 소문이 도는 거예요. 뭐 당연히 소문이지만 만약 사실이면요. 코타로를 죽이던지 죽인 걸로 위장하고 숨겼던지 입을 막아놨을 가능성이 있는 거야. 죽이는 게 제일 확실하지만 취재하다가 죽은 시오야 같은 기자도 있으니까 죽여서 범죄 정황을 만드는 것보다 아예 생활비 주기적으로 대주면서 숨어 살게 하고 고객 명단을 폐기했을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소문으로만 떠도는 거예요. 사실이더라도 이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일본에 또 있을까 싶기도 하고 암튼 간에 일본 정재계, 검경, 언론이 싹 다 협력하는 것처럼 사건을 덮고 있으니 이게 씨발 그러면 천왕급의 사람이 아니면 가능하겠나 싶어서 나오는 말인 것 같아. 워낙에 밝혀진 건 없고 수사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미스터리란 말이야. 그래서 나름 또 뇌피셜로 끝내자면은 이게 범죄 성격상 얘는 코타로 붙잡혀도 혼자 죽기가 어려워요. 정상적으로 수사해서 잡으면 고객 명단은 까질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렇게 감춰줬다는 건 만약에 수사 외압이 없는 거라면 이 새끼가 자력으로 감춘 거야. 언제까지 불안한 이 사업을 계속할 수는 없고 그만두자니 너무 깊이 엮여버린 거지. 뭐 사업에 문제가 생겼든 어떤 이유로 그만둬야 할 때는 오는 건데 그 타이밍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새끼가 아무 배경 없이 수백억을 번 거 보면 대가리가 또 나름 좋은 것 같아. 미리 재산을 현금화했고 밝혀진 직원이 없다는 것도 그래요. 이 새끼 무슨 방법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전하게 그만두면서 이 바닥에 완전히 발을 빼버리려면 사람들이 이 새끼 죽었다 이렇게 착각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하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애들을 가뒀던 게 아닐까요? 코타로가 죽은 걸 확인해줄 목격자가 필요한 거야. 사실 애들은 코타로가 죽는 과정을 직접 보진 못했어요. 갑자기 조용하길래 한 명이 도망 나와 신고했던 거고 시신을 본 건 경찰입니다. 애초에 보면은 다 다른 공간에 있었어요. 코타로가 죽은 자리는요, 안 보이는 사각지대였다고. 이 방을 나가면서도 코타로를 볼 수 없는 각도에 있습니다. 애들을 사망의 증인으로 만들려고 대역을 쓴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대신 죽어줄 사람, 빚 많이 진 사람이. 여기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는 경찰은 사건을 덮어야 하니까 코타로인지 확인을 제대로 안 했을 수도 있잖아. 뭐 씨발 설마 이 초딩들한테 코타로 시신 보여주면서 얼굴 확인시켜줄 거야? 덴노 가족 이야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이런 상상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타로의 자금 추적이 지금 안 된대요. 투채널이라고 일본판 DC 같은 사이트가 있는데 뿌띠엔젤에서요 한때 성매매한 애들 얼굴 이름, 여자애들 프로필 이게 공개된 적이 있어요. 좀 문제가 많은 사이트라 폐쇄되긴 했는데 사진이 퍼졌습니다. 코타로가 애들 뽑을 때 얼굴을 많이 봤었대. 그래서 여기 출신이 지금 아이돌이나 그라비아 모델 아니면 야동 배우 됐다는 소문도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름들이. 뭐 몰라 진짠지 이런 말이 있다는 정도만 압시다. 아무튼 이 사건은 앞으로도 수사가 없을 거예요. 기자인 시오야도 죽은 거 보면은 이 사건 건드렸다가 어떻게 될지 뻔하니까 이제 와서 아무도 파헤치려고 들진 않겠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위험한 사건일지도 모르는 게요. 코타로의 남은 가족이 다 죽었어요. 목숨을 끊었다 하더라고. 기자 출신이었다는 아빠는 뒤통수에 근육 긴장 이상이라는 난치병으로 고생하다 1996년에 죽었고 형은 1999년에 죽었고 2001년에는 엄마도 극단적 시도하다가 미수로 끝났어요. 근데 이게 뭐 사실 사건 전의 일이긴 해. 근데 가족들마저 다 이래버리니까 이게 우연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뿌띠엔젤 전부터 어떤 이 집안에 뭔가
비밀스러운 뭔가가 감춰져 있는 건지 뭐 씨발 알 수가 있나 답답하네 진짜. 그런 소문들이 많이 도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상치 못한 의문사로 남아져 있고요.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예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사건 준비해서 올게요.